여러분,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7월 비상장 기업 투자 건수 최근 5년, 8년 평균을 모두 깨고 역대 최고 수준. 이 말은 곧 투자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특히 제조, 하드웨어, 그리고 AI, 딥테크 분야까지 투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는 겨울을 준비할 시간, 동시에 봄을 맞이할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드, 그리고 시리즈 A 단계라면 올해 11월, 그리고 내년 1월 투자금이 통장에 꽂히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년도 7월 기준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 동향 보고서에 대한 완벽 분석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확인하는 지표 및 여러분들이 IR 덱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무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석비즈 오픈 카카오방에 꼭 가입하시고 저희가 축적한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오픈 카카오톡방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매월 비상장 기업 투자 동향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25년도 8월인데 8월 보고서에는 7월 투자 건수 및 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그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좋은 희소식은 현재 지금 투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은 이 투자 건수를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높다라고 이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 현황 분석, 그리고 투자사 현황, 그리고 팁스 운영사 현황까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 시리즈 A 단계, B 단계, C 단계 스타트업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보면은 비상장 투자 기업 건수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혁신의 숲 기준으로 131건, 그리고 스타트업 레시피 기준으로는 157건으로 최근 5년 또는 8년 평균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 또한 굉장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나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투자 많이 받은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퓨리오사 기업들을 포함한 시리즈 뭐 A, B, C 단계 기업들 중에 제조나 하드웨어 쪽은 투자를 워낙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포지션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월별 비상장 투자받은 기업수 추이가 여기 보시다시피 131건, 그리고 스타트업 레시피 기준은 157건인데 25년도 평균 기준, 그리고 8년 평균, 5년 평균을 봤을 때 7월 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이 투자 건수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 투자 건수가 많기보다는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시드 단계 투자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시드 단계 스타트업들에게는 7월도 중요하지만 이번 겨울 11월, 12월, 그리고 1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 유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보통 평균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투자사를 만나고 그리고 투자 금액이 통장에 꽂히기까지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투자사들을 만나는 활동을 해야지 올해 겨울 정도에는 투자가 이제 통장에 꽂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제 역대 7월 비상장 투자 금액 추이가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이제 투자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제 에비던스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엑셀러레이터 중심으로 자금이 이제 풀리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받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를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보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나 하드웨어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건수로도 마찬가지로 제조와 하드웨어가 24건으로 가장 많은데, 건수로 봤을 때는 AI, 딥테크, 블록체인 부분에서 22건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그 다음에 인사, 비즈니스, 법률과 같이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투자를 잘 받고 있다. 그 외적으로는 컨텐츠, 예술, 푸드, 농업, 그리고 모빌리티, 교통, 그리고 홈 리빙, 펫 분야에 대한 투자 건수들이 순위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또 굉장히 또 유용해 보이는데요. 보면은 7월 달에 시드 단계, 프리-A 단계, 시리즈 A, B 이렇게 단계별로 몇 개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는지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드 단계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투자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비공개로 나와 있는 기업들이 6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하면은 각각 이제 포션들이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시드 단계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수들을 보면은 월별 건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단계에서 투자 일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야 될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실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드 단계에 있는 팀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시리즈 A 단계, 그리고 B 단계, C 단계 이런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현재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를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드 단계에 투자한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엑셀러레이터가 500개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일까를 보면은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보아야 할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사를 좀 더 필터링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좀 더 인사이트 한번 도출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붙이고 여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쭉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패턴 정리, 즉 프로덕트 마켓핏 관련해가지고 짧은 PMF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시드 단계 프리-A에서는 이미 1, 2년 내에 매출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유치 받은 기업들의 특징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POC에서 매출 발생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A 단계, B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데이터 축적 속도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으로는 성장률이 투자 판단의 역시나 핵심 지표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듀 딜리전스, 즉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본 보고서에서 도출해보면 코드 분석이라고 해서 고객군별 리텐션이 1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어느 정도로 좋은지를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예시 사례들이 본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venue for of the resource 해서 이거는 우리가 투입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객관적으로 증거 기반으로 나온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투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스케일업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투자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제가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유닛 이코노믹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 패스 검증인데요. 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B2B 모델로 전환을 했을 때 투자자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은 B2B 레퍼런스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B2C 모델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B2C는 스케일업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고 투자금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B2B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B2C에서 B2B로 SaaS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걸 봤을 때 역시나 투자 기업들은 B2C보다는 B2B와 같은 모델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인사이트를 한번 도출해 보면 역시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 축적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7월달 투자 유치 받은 사례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하고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걸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커스터머 애코지션 코스트, 즉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소모되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LTV,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고객이 한번 확보가 되면은 이 고객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어느 정도로 우리 솔루션에서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전체 비용을 우리들이 뽑아낼 수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고객 획득 비용은 낮고 그리고 LTV 가격이 훨씬 높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좋고 또 충성 고객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B, C 단계에 있는 팀들은 특히나 이제 엑시 시나리오가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 B, C 단계에 있는 투자사들이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일 거고요. 다음으로 첫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극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본 보고서 기반으로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도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프로덕트 마켓핏을 빨리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역시나 이 투자받은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VP를 최대한 빠르게 좀 출시를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유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특히 성장 가능성 이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믿을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배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역시나 규모보다는 속도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즉 극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의 절대 금액이 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팀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봤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객들이 재구매를 하고 있느냐. 즉 여러분들이 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는 엑셀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주 단위, 월 단위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재구매율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코드 분석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 딜리전스를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사들이 검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코어 투 리텐션, 즉 고객이 한 번만 쓰고 떠나는지 아니면 재구매율이 굉장히 좋은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한 명이 들어와서 매출을 만들어내기까지 우리는 얼마의 리소스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즉 얼마의 리소스를 투입해야지 얼마의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2C에서 B2B 또는 국내에서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케일업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IR 덱에 넣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극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거는 생존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맞췄고 이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핏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투자자는 얼마의 금액을 너네들에게 태웠을 때
지표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IR 덱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시로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뭐 18개월 안에 1만 명 사용자 확보하고 리텐션을 40%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드 단계에 있는 투자금을 가지고 시리즈 A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등등에 대한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IR 덱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MVP와 첫 유료 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의 무기다. 그리고 리텐션,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작은 수치라도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정리해서 투자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결국에는 PMF를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사로부터 내가 얼마의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으로 내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얼마나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IR 덱에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엑셀러레이터에서 받는 금액과 그리고 팁스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시리즈 A 단계로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GPT로 분석한 내용들을 저희 정석비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저희 오픈 카카오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답변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저희가 남겨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꼭 정석비즈 오픈 카카오톡방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